아직도 억지로 웃고 계십니까?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소리 듣고 싶어서 실은 내색 한번 못 하셨나요? 우리는 정말 착하게 살았습니다. 내 밥그릇보다 남의 밥그릇을 먼저 챙겼고,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는 남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먼저 했습니다. 누군가 무례하게 굴어도 내가 참으면 싸움은 안 나니까 하며 속으로 사귀고 허 웃어넘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당신의 손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그토록 베풀었던 친절이 감사로 돌아왔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원래 저래도 되는 사람이야 라는 무시와 당연함만 남았습니까? 참 이상한 일입니다. 나는 선의로 베풀었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권리로 여깁니다. 나는 배려라고 생각해서 양보했는데 상대방은 나를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밤에 자려고 누우면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는 날들. 그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너무 많이 웃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그 선량한 웃음이 당신을 호구로 만들었습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착해서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만만해서 좋아하는 겁니다. 오늘 당신의 그 가짜 미소를 벗겨드리고 진짜 존중받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제발 그만 착해지십시오. 사람의 마음이란 참 간사합니다. 처음 받은 호의는 고마움으로 기억됩니다. 아,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 호의가 2번, 3번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적응의 동물입니다. 2번째 호의부터는 고마움의 농도가 옅어집니다. 그리고 10번쯤 계속되면 상대방은 당신의 친절을 공기처럼 여깁니다. 있을 땐 고마운 줄 모르고 없으면 화를 내는 공기 말입니다. 당신이 몸이 아파서 한번 거절했다고 칩시다. 그때 상대방은 그동안 고마웠어, 몸조리 잘해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사람이 왜 그래? 변했네. 내가 그럴 줄 몰랐다. 실망이다. 이렇게 비난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잔인한 진실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영화 속 대사가 아니라 우리네 인생의 뼈아픈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 5060세대는 희생을 미덕으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친구를 위해 나를 지웠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무엇입니까? 은퇴하고 힘 빠진 지금 누가 당신을 진심으로 우러러보며 존경합니까? 아니면 꼰대 소리나 들으며 눈치나 보고 계십니까?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친절은 미덕이 아니라 나를 갉아먹는 독이었습니다. 당신의 그 선량한 미소는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피 냄새와 같았습니다. 여기 500년 전에 인간의 추악한 본성을 꿰뚫어 본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니콜로 마키아벨리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솔직하고 가장 위험한 조언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두려운 존재가 되는 것이 나은가?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마 대부분 사랑받는 게 낫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찬받으려 노력하고 미움받지 않으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 왜일까요? 마키아벨리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간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간이란 은혜를 모르고 변덕스러우며 위선적이고 위험은 피하려 하고 이익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이 말이 너무 심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돈 문제로 얽혔을 때 안면을 바꾸는 친구, 유산 상속 앞에서 남보다 못하게 싸우는 형제들, 내가 잘나갈 땐 굽신거리다 내가 망하니 전화 한 통 없는 지인들. 우리가 살면서 숱하게 겪어온 일들 아닙니까? 마키아벨리는 말합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감사의 끈으로 묶여 있는데 인간은 워낙 사악해서 자기 이익이 걸려 있으면 언제든 그 끈을 끊어버린다고 말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라는 말은 배신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반면에 두려움은 다릅니다. 두려움은 처벌에 대한 공포로 유지되기 때문에 상대가 나를 배신하려 할 때마다 브레이크를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건드리면 큰 코 다치겠구나. 이 사람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얄팍한 사랑보다 훨씬 더 관계를 오래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깡패처럼 폭력을 휘두르거나 악당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 이대라는 뜻입니다. 항상 웃고 있는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받아줄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하지만 평소엔 예의 바르지만
선을 넘으면 단호하게 정색하고 무례한 말에는 차갑게 침묵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묘한 긴장감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 두려움이 바로 당신을 지키는 갑옷이 되고 타인의 존중을 이끌어내는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의 지난 삶을 돌아보십시오. 가장 많이 참아주고 웃어줬던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고 가장 까칠하고 어려웠던 사람에게는 깍듯하게 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너무 싸게 웃어주었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없이 심지어 모욕을 당하면서도 습관처럼 웃었습니다. 이제 그 웃음의 가격을 올리셔야 합니다. 아무에게나 보여주는 미소는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취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만,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기쁠 때만 보여주는 미소는 다이아몬드처럼 빛납니다. 마키아벨리의 차가운 조언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사랑받으려 애쓰지 마라. 차라리 어려워하는 존재가 되어라. 다음 2부에서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고독을 즐기며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더 이상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단단해지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부에서 우리는 마키아벨리의 말을 빌려 사랑받으려 하지 말고 두려운 존재가 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사람을 냉정하게 대하나? 정이 있지. 가족인데, 친구인데,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그런 마음 약한 당신에게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바로 고슴도치의 딜레마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몇 마리가 얼어 죽지 않으려고 서로에게 바짝 달라붙었습니다. 서로의 체온으로 따뜻해지려는 순간 고슴도치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로의 몸에 돋아난 날카로운 가시가 옆에 있는 친구를 찔렀기 때문입니다. 아파서 화들짝 놀라 떨어지니 이번엔 매서운 추위가 덮쳐왔습니다. 추워서 붙으면 찔리고 아파서 떨어지면 춥고, 고슴도치들은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수도 없이 반복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오랜 시행착오 끝에 서로 찔리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찾아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바로 예의이고 정중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습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인간관계의 비극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외로워서 사람을 찾습니다. 나 좀 알아달라고, 내 마음 좀 이해해달라고 가족에게, 친구에게 바짝 다가갑니다. 속마음까지 다 보여주고 간쓸게 다 빼주며 헌신합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우정이라 믿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배우자가 내 가슴에 대못을 박습니다. 내 모든 걸 바쳐 키운 자식이 부모님이 해준 게 뭐 있냐며 가시를 세웁니다. 중마고우라 믿었던 친구가 내 비밀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닙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는 그들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가까이 다가갔기 때문입니다. 상대방도 가시가 있고 나에게도 가시가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무방비 상태로 껴안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지독하리만큼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너무 관대하거나 친절하게 대하지 마라. 마치 어린아이에게 너무 잘해주면 버릇이 나빠지는 것과 똑같다. 우리는 흔히 친절을 미덕으로 배웁니다. 하지만 관계에 있어서 선을 넘은 친절은 상대를 오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매번 약속 시간에 늦는 친구가 있습니다. 처음엔 차가 막혀서 그랬겠지 하며 웃으며 넘겨줍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괜찮아, 천천히 와 라며 배려해줍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고마워할까요? 아닙니다. 그 친구의 머릿속에는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아, 얘는 좀 늦어도 화 안 내는 애야. 얘는 기다리게 해도 되는 애야. 그때부터 당신의 시간은 똥값이 됩니다. 상대방은 당신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기다려도 되는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돈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사정이 딱해 보여서 빌려준 돈. 갚으라는 말도 못하고 끙끙 앓다가 용기 내어 말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화를 냅니다. 친구끼리 그거 좀 늦는다고 쪼아대냐? 너 진짜 야박하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억장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그 괴물을 키운 건 거절하지 못한 당신의 친절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조언합니다. 우정이나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끔은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다. 이 말은 상대를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의 가시를 보여주라는 뜻입니다. 나는 아무 때나 불러내면 나가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함부로 말해도 웃어넘기는 사람이 아니다.
이것을 행동으로, 침묵으로, 눈빛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당신이 조금 까칠해지고 예전보다 연락이 잘 안 되고 부탁을 거절하기 시작할 때 역설적이게도 상대방은 당신의 가치를 재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어? 이 사람이 이제 만만하지 않네? 조심해야겠다. 그때부터 진짜 존중이 시작되는 겁니다. 많은 5060세대가 인간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외로움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떠나가고 혼자 남는 게 두려워서 마음에 안 드는 모임에 억지로 나가고 자식들 눈치를 보며 비위를 맞춥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보다 고독을 예찬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인간은 오직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젊었을 때 우리는 사회적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직장 상사에게 굽신거리고 고객에게 억지 미소를 짓고 가족을 부양하느라 나를 죽였습니다. 그때는 혼자 있는 시간이 사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생의 후반전입니다. 이제야말로 그 무거운 가면을 벗어던질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혼자 있는 시간은 왕따가 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남의 눈치 보느라 억눌려 있던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억지로 웃어주느라 굳어버린 입꼬리를 풀고 내가 좋아하는 차를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걷는 자유. 그것이 바로 고독 살러투드입니다. 비범한 사람은 고독을 즐기고 평범한 사람은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만약 당신이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자꾸 사람을 찾는다면 당신의 내면이 아직 빈 껍데기라는 증거입니다. 내면이 꽉 찬 사람은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스스로 빛나기 때문에 타인의 인정이나 관심 따위는 필요 없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호랑이는 고독하지만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지어 다니는 양 떼는 시끄럽고 겁이 많습니다. 당신은 호랑이입니까? 양입니까? 남들이 나를 떠날까봐 전전긍긍하며 웃어주는 비굴한 삶을 멈추십시오. 당신이 고독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단단해질 때 당신 곁에는 당신의 가시까지도 존중해주는 진짜 인연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거리두기와 고독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막상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거절하는 게 너무 어렵고 갑자기 차가워지는 게 두려우신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음 제3부에서는 실전편입니다. 웃지 않고 우아하게 거절하는 말하기 기술 3가지와 만만한 사람에서 어려운 사람으로 이미지를 바꾸는 구체적인 행동 수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만 알면 얼굴 붉히지 않고도 상대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1부와 2부를 통해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무조건적인 친절은 독이고 적당한 거리는 나를 지키는 방패라는 것을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래, 이제 만만하게 살지 말아야지. 그런데 막상 현실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오랜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가 옵니다. 며느리가 당연한 듯이 주말에 아이를 맡깁니다. 직장 동료가 귀찮은 일을 떠넘깁니다. 이때 마음속으로는 안 돼. 라고 외치지만 입 밖으로는 그래, 알았어. 라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평생을 좋은 사람으로 살아온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절하면 상대가 상처받을까봐, 관계가 끊어질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상대방과 싸우지 않고 얼굴 붉히지 않고 심지어 상대방이 나를 더 존중하게 만드는 거절의 기술이 있습니다. 소리 지르는 것이 강한 게 아닙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조용하고 우아하게 선을 긋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3가지 기술을 딱 일주일만 연습해 보십시오. 당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질 것입니다. 누군가 무리한 부탁을 하거나 무례한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당황해서 서둘러 대답하려 합니다. 아, 그게 제가 지금 상황이 좀 그래서 횡설수설하며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당신을 만만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이제부터는 3초의 침묵을 기억하십시오. 상대방이 곤란한 부탁을 하면 바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그저 상대방의 눈을 가만히 응시하며 마음속으로 3초를 세십시오. 하나, 둘, 셋. 이 짧은 침묵은 상대방에게 엄청난 압박감을 줍니다. 왜 대답을 안 하지? 내가 실수했나? 기분 나쁜가? 상대방은 그 3초 동안 5만 가지 생각을 하며 스스로 위축됩니다. 침묵은 내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가장 점잖은 표현입니다. 그 다음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생각해보고 연락 줄게.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겠다는 주도권, 내 시간은 내가 통제한다는 권위가 이 짧은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급한 건 상대방이지 당신이 아닙니다. 즉답을 피하는 것, 그것이 호구 탈출의 제일 원칙입니다.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거절할 때마다 구구절절한 사연을 갖다 붙인다는 겁니다. 돈 좀 빌려줘. 아이고, 내가 빌려주고 싶은데. 며느리가 이번에 차를 산다고 해서 돈이 묶여가지고. 정말 미안해.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면 상대방이 이해해 줄까요? 아닙니다. 상대방은 그 이유를 반박할 구실로 삼습니다. 그럼 차 사고 남은 돈은 있을 거 아냐? 조금만 줘봐. 다음 달에 적금 탄다며? 그때 주면 되잖아. 변명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 당신은 논리에서 밀려 부탁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했다는 죄책감까지 떠안게 되죠. 기억하십시오. 거절에는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내 돈, 내 시간, 내 에너지를 내가 안 쓰겠다는데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권위가 떨어진다. 앞으로는 이렇게 거절하십시오. 어렵겠는데? 그건 좀 힘들어. 내 원칙상 안 돼. 왜 안 되는데? 라고 물으면 다시 한번 똑같이 말하십시오. 그냥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어렵게 됐네. 미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담백하고 짧게 자르십시오. 이유를 말하지 않을 때 상대방은 당신의 결정을 통보로 받아들이고 포기하게 됩니다. 설명하지 않는 태도, 그것이 바로 귀티입니다. 당신은 거울을 볼 때 어떤 표정을 짓고 있습니까? 혹시 누군가와 눈만 마주치면 반사적으로 입꼬리를 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예의라고 배웠지만 냉정한 인간관계 시장에서 그것은 을의 표정입니다. 식당 종업원에게, 경비원에게 짓는 따뜻한 미소는 품격입니다. 하지만 나를 무시하는 동창, 선을 넘는 친척, 뻔뻔한 부탁을 하는 지인에게 짓는 미소는 비굴함입니다. 상대방이 무례한 농담을 던졌을 때 분위기를 깰까봐 하하 하고 어색하게 웃어주신 적 있으시죠? 그 웃음이 상대방에게는 계속해도 된다 는 허락 사인으로 읽힙니다. 이제 당신의 기본 표정 디폴트 페이스를 바꾸십시오. 무표정 하십시오. 화난 표정을 지으라는 게 아닙니다. 입에 힘을 빼고 눈에 힘을 주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건조한 표정을 유지하십시오.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갖춰야 할 덕목으로 위엄을 꼽았습니다. 해프게 웃지 않는 사람, 쉽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생깁니다. 특히 누군가 선을 넘을 때는 웃음기를 싹 거두고 상대의 미간을 빤히 쳐다보십시오. 아무 말하지 않아도 상대는 등골이 서늘해지며 꼬리를 내릴 것입니다. 당신의 웃음은 당신을 존중해주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주기에도 아깝습니다. 오늘 배운 3가지 기술. 3초 침묵하기, 이유 없이 거절하기, 무표정 유지하기. 듣기엔 쉬워 보여도 막상 하려면 가슴이 콩닥거리고 손이 떨릴 수도 있습니다. 평생 안 해본 짓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근육을 키우려면 찢어지는 고통이 필요하듯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데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엔 어렵겠지만 딱 한 번만 성공해 보십시오. 거절했는데도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걸, 내가 정색했더니 오히려 상대가 조심한다는 걸 체험하는 순간 당신은 엄청난 해방감을 느낄 것입니다. 아,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아니, 이렇게 살아야 남들이 나를 대우해 주는구나. 이제 마지막 제4부만이 남았습니다. 4부에서는 이 모든 여정을 마무리하며 진정한 인간관계의 정리와 남은 인생을 오직 나를 위해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짜 인연들을 털어내고 홀가분해진 당신의 노후가 얼마나 눈부실지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절하고 침묵하고 웃음을 거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분명 이런 반응들이 나올 겁니다. 너 변했다. 사람이 왜 그렇게 정이 없어졌냐? 네 이제 늙었다고 유세하냐? 개 중에는 화를 내며 당신 곁을 떠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바로 이 순간이 많은 분들이 다시 예전의 착한 사람으로 되돌아가는 고비입니다. 사람을 잃는다는 두려움, 외톨이가 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축하드립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지치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죽은 가지와 불필요한 잎사귀를 쳐내야 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만만하게 굴지 않자 떠나가는 사람들, 그들은 당신을 친구나 가족으로 사랑했던 게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이용 가치를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베푸는 공짜 밥, 공짜 친절, 감정 쓰레기통 역할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불행 중 상당수는 혼자 있을 수 없어서 생긴다. 가짜들과 어울리느니 고독한 왕이 되는 편이 낫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해도 그래, 내 사정이 있겠지 하며 곁에 남아주는 사람. 당신이 힘들어 보일 때 요즘 무슨 일 있어? 하며 조심스레 다가오는 사람. 그들이 진짜입니다. 떠나가는 인연을 붙잡지 마십시오. 바람이 불면 떨어질 잎새들이었을 뿐입니다. 가짜 인연들이 빠져나간 그 빈자리는 이제 곧 찾아올 진짜 존중과 새로운 인연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좁아진 인간관계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그만큼 단단해졌다는 증거입니다. 60년. 긴 세월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딸과 아들로, 누군가의 아내와 남편으로, 누군가의 부모로 사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 이름 썩 자보다 누구 엄마, 김 부장이라는 호칭이 더 익숙했던 삶이었습니다. 남들 비위 맞추느라, 가족들 건사하느라 정작 내 마음이 골마 터지는 줄도 모르고 사셨습니다.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억지 미소를 짓고 있는 지친 노인이 있습니까? 아니면 당당하고 품이 있는 중년이 있습니까? 마키아벨리는 군주에게 자신만의 법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 인생이라는 나라의 군주가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자식에게 헌신하며 대리 만족을 찾지 마십시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있고 당신에겐 당신의 인생이 있습니다. 더 이상 배우자의 눈치를 보며 하고 싶은 말을 삼키지 마십시오. 할 말은 하고 싫은 건 싫다고 말하는 것이 서로를 위한 길입니다. 남은 인생이 20년일지 30년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사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이기심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최우선으로 돌보는 마음입니다. 맛있는 것이 있으면 자식 입에 넣어주지 말고 당신 먼저 드십시오. 좋은 옷이 보이면 아까워하지 말고 당신에게 선물하십시오. 가기 싫은 모임에 나가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에 혼자 산책을 하며 꽃구경을 하십시오.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할 때 세상도 비로소 당신을 귀하게 대접합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차고도 넘치는 사람입니다. 지금부터는 철학자와 함께하는 Q&A 시간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불안해하실 여러분을 위해 두 철학자가 직접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고민 1. 갑자기 차가워지면 사람들이 다 떠나지 않을까요? 외톨이가 될까봐 두렵습니다. 마키아벨리의 답장. 떠난다고? 놔두시오. 오히려 축하할 일이오. 당신이 친절을 끊자마자 떠나는 자들은 당신을 친구로 본 게 아니라 먹잇감으로 본 것이오. 이익이 사라지자마자 등 돌릴 잠재적 배신자들이 제 발로 나가는 것이니 붙잡지 말고 문까지 열어주시오. 가짜가 사라져야 비로소 진짜 충신들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는 법이오. 고민 2. 그래도 가족인데 자식이나 배우자에게도 이렇게 선을 그어야 합니까? 쇼펜하우어의 답장. 가족이라고 해서 가시가 없는 줄 아시오? 고슴도치들을 보시오. 춥다고 너무 가까이 붙으면 가장 날카로운 가시에 찔리는 법이오. 가족일수록 사랑할수록 예의라는 이름의 거리를 두시오. 당신이 무조건 희생한다고 그들이 고마워할 것 같소? 천만에 당신을 당연한 존재로 여기며 경멸할 것이오. 서로를 위해 차가워지시오. 그것이 파국을 막는 유일한 길이오. 고민 3. 마음이 약해서 거절을 못하겠습니다. 입이 안 떨어져요. 마키아벨리의 답장. 입으로 거절하기 힘들다면 굳이 말하지 마시오. 대신 침묵이라는 무기를 쓰시오. 상대가 무리한 부탁을 할 때 대답하지 말고 그저 뚫어지게 쳐다보시오. 군주는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는 법이오. 당신의 무거운 침묵이 100마디 거절보다 더 큰 위험을 보여줄 것이오. 고민 4. 남들 챙기다가 저만 챙기려니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죄책감이 듭니다. 쇼펜하우어의 답장. 이기적이라니 당치 않소.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내 영혼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이야말로 자신에 대한 가장 큰 죄악이오. 인간은 홀로 태어나 홀로 가는 존재요. 남 눈치 보지 마시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남에게도 귀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소. 오늘의 Q&A는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만하지 않은 당신의 내일을 응원하며 긴 이야기를 마칠 시간입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돈을 잃고 시간을 잃고 마음을 다치고 결국 자존감마저 잃었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젊고 가장 지혜로운 날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웃어주지 않으면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다. 친절을 끊으면 존중이 돌아옵니다.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내일부터는 거울을 보고 연습해 보십시오. 입꼬리를 내리고 눈에 힘을 주고 단단한 표정을 지어 보십시오. 그리고 세상 향해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호구가 아니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당신의 주름이 억지 미소가 아닌 진짜 행복으로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침묵이 무시가 아닌 깊은 지혜로 빛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남은 생이 그 누구보다 존엄하고 자유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품격 있는 노후를 응원하는 철학 읽어주는 오후였습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